반갑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했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지난달에 연속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자리 좀. 예.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120세까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이제 평균적으로 한 82세 정도까지 살고는 다 암에 걸리는 심장이 나쁘다든지 당뇨병이 걸리는 기타 병으로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더 못 살고 이렇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이 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담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학술 논문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그냥 저한테 상황에서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부터 지금 흘러오는 동안에 대개 수명을 원시시대가 200만 년 했는데 10세 정도밖에 못 살았고, 그러면서 중세, 근세 와서 현재 80세까지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때 왜 옛날에는 올해 80세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 전에는 왜 이렇게 못 살고 10세, 20세, 30세밖에 못 살았냐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전부 잘 설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시대별 평균 수명 격적이면 그럼 시대별로 왜 원시는 10세밖에 못 살았고 중세에서는 한 30세밖에 못 살고 그랬느냐 하는 이유를 이제 시대별로 설명을 전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거는 자연 환경, 산업의 발달 수준, 경제 수준, 일자리 또는 주거 환경, 교육 수준, 또 생활 방식에서 위생 수준 또는 식생활, 영양 부족, 육체적 노동의 강도, 정신건강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시대적으로 특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사망했다. 이제 설명을 하던 모든 시대별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되게 이제 오래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은 유전자가 좋아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가 좋아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유전자는 지금 현재 한 10%도 유전자의 역할은 없고 90%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결정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지금 현대고 바로 지금 세대가 근세거든요. 그 당시에 주 사망 원인은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800년 말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해당되는 건데요. 사망 원인은 주로 전염병입니다. 근데 전염병이 왜 생기느냐? 처음엔 전염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에 알아냈어요. 이건 비위생 때문에. 위생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을 못하다가 이제 그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난 시대에 40세까지밖에 못 살던 거를 지금 80세까지 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위생 문제를 상하수도 및 화장실 밀비가 되어 있던 걸 다 해결했고, 또 경제 수준이 낮아가지고 모두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데도 요즘 경제가 발전되고 좋아져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또 빈곤에 의한 거주 환경 불량, 옛날 집들이 형편없었거든요. 우리 선교사들이 조선시대 1800년 말에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 거주 환경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저히 마음에 살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빈대 벼룩이가 덮여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그만 방이죠. 한간 방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요람을 이렇게 양쪽에 매달아가지고 구부에서 이렇게 자면은 빈대별이 못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와서 뚝 떨어져가지고 와서 또 여기서 피를 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주 환경이 이렇게 나빴고 또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고 그래서 또 저 온돌에다 불을 떼면은 등은 뜨거운데 공기는 차고 뭐 이제 이런 거주 환경이 있었고 그다음 기생충이 만연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 먹거리가 부족해 영양이 늘 부족했다고요. 모자랐고 그다음에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는 그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일을 해야 되거든요. 농사일이라는 게 우리는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농사일 하면은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새벽 아침 참을 먹고 나가서 일하다가 또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노동도 과도했고 그 다음에 이 체계가 유교적인 사고에 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이렇게 가족의 체계가 있는데 그게 뭐 너무 엄격해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오래 살지 못했다. 이제 그걸 우리가 현재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에서는 왜 우리가 그러면 잘 못 사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현대에서는 무슨 병으로 죽느냐면요. 악성 종양이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입니다. 그 다음이 심혈관 질환. 지금 미국은 심혈관 질환이 제일 1위고 악성종이 1위입니다. 그다음 3대 사망원인은 치매, 그 다음에 치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게 생기느냐?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래서 치료에만 이제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저는 늘 배고픈 게 제일 문제였었는데 지금 배고픈 걸 걱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제 있는 세상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 공업, 전자산업이 발달해서 생활의 편의, 그 다음에 노동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짐 메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리해. 자동차가 있어서 돌아다닐 수가 있고 지하철이 있어서 다닐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의 변화가 지금 조금 문제입니다만 요거는 이번에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지구 온난화하고 지금 오염 문제 이런 문제들이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다양화와 개개인의 정신적인 부담. 전에는 집안에서의 문제가 컸었는데 정신적인 부담이 지금은 기업체 주식하면 거기 과장, 국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해가지고 그 체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금 정신적 부담을 갖고 있다고요. 거기다 또 사장이나 윗사람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이면은 야단치고 소리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한 신경 쓰는 그런 상황이 전제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삶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냐? 아까 120세라고 그랬지만 한번 더 학적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성장기, 모든 동물을 조사해보면 성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성장기 20세까지 지금 성장기를 본다고요. 거기에 6배가 그 동물의 평균 수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기 헤이플릭스 동물의 앞서는 그 다음에 사람이 무한히 살 수 없는 이유를 헤이플리트라는 사람이 한계가 있다 하는 걸 설명을 했어요. 세포 분열의 횟수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 성경에 창세기 6장 4절에 120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람이 굉장히 좁혀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사람하고 같이 살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나는 120년이라 그런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0세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 주역이 있죠. 주역에도 이회갑을 사람은 수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다음 또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제일 줄어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에 이르면 이상 면역 세포가 없어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를 쭉 그래프를 해보면은 대개 120세로 이제 그래서 뭐 저건 어느 정도 정확한 건 현재까지 모든 자료를 보면은 사람 120세까지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지금 120세 전 세계적으로 120세까지 산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 여자 2분이 계신데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120년 얼마 전에 120년 전에 기록들이 호적 기록이라는 이런 것이 불분명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이가 120 됐다고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간에 120세 두 사람이 있는 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몸속에 100쪽의 세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100쪽의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세포가 모든 일을 해줘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숨을 1분 안 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숨 쉬어야 되죠. 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냐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산소를 흡입하면은 폐에서 혈관으로 산소가 들어가서 그것이 100쪽의 세포에 갑니다. 그러면 그 세포는 그 산소를 가지고 그리고 그 주로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런 걸 가지고 떼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실제 우리 에너지가 없으면 뭐 제가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화도 해야 되고 심장도 벌써 심장도 끝없이 뛰는데 그러려면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요? 지금 이 기계에서는 모두 전기를 줘가지고 그 에너지 소스가 있어서 그걸로 움직이지만은 사람은 지금 전기 받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움직이고 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예, 필요한 에너지. 이게 세포의 지금 동그란 세포를 절반 자른 모습인데요. 이게 세포 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하나, 둘, 핵에 3개 정도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세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는 세포를 굉장히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는 불필요하게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 지금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여기서 포도당하고 그리고 산소하고를 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A가 여기 있고 이걸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단백질도 만들고 필요한 물질,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요소들을 전부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무한히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만 하면 그래도 120년까지 가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도록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세포들이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을 많이 하면은 그 다음부터 노화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늙어서 늙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어떤 것이 어떤 생활 방식,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이죠. 뭐 때문에 오래 못 살느냐 하는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 생활 방식은 식생활이고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활동이죠. 그다음에 마음의 편안함이라든지 정신 건강이고요. 근데 각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식생활을 아주 연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뚝뚝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육체적인 활동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늘 누구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차이거든요. 이런 차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과 수명은 이들의 장기간의 누적의 종합작용이다. 그러니까 요즘 그동안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무슨 병 걸리면 뭘 먹으면 되겠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된다든지 또는 그 원인은 당장 그 전에 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 종합해서 10년, 20년 동안 쭉 끌어온 것이 질병의 원인을 작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건강은 지난 20,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 사이에 뭘 또 인상을 많이 먹는지 그래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생활이 어떻게 변했느냐? 지난 근세에 비해서 과거 가난한 시대에 비해서 풍요로운 식생활. 그전에는 영양 부족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먹는 게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빚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학생 때까지 신체 검사하라고 모두 이제 위도스를 뺏기면요 갈비가 항상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1970년도 후반에 가서 신체 검사한다고 학생들 위도스를 뺏기면 그때는 갈비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충분한 식생활을 해서 영양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식사가 뭡니까? 사회생활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 야 우리 밥을 먹자든지 무슨 모임이 있으면 끝나면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다든지 그게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비해서는 식생활이 이제 중심이 됐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먹는 것만 해서 됐는데 지금은 어느 집이 요리를 잘하다. 어느 집 가면 음식이 되게 맛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맛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 상업적인 이유로 맛있게 만들어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근데 그 맛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맛이고 그 다음에 고소한 맛 그 다음에 짭짤한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맛은 주로 이제 설탕입니다. 설탕. 전에 여러분 생각했을지 몰라도 해방 직후에 처음으로 미국 사람들이 설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나도 지금 기억하지만 학교 다니기 전에는 늘 당분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땅 파가지고 무슨 뿌리죠? 쥐뿌리를 해서 그걸 먹으면은 씹어 먹으면 약간의 당분이 있다고요. 거기다가 수수남강의 껍질을 뺏겨서 씹어보면 약간의 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씹어먹고 이제 그럴 정도였었는데 그 다음부터 설탕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커피 그 당시에 처음 다방에 있으면은